안녕하세요. 역사마스터 채널입니다. 이번 영상은 부여에 대한 5번째 이야기. 왕은 하늘로부터 부여의 재정일치 사회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도 더 전 한반도의 북쪽 만주 벌판에 신비로운 왕국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왕국의 이름은 바로 부여. 여러분은 부여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고구려의 전신, 유목민족 같은 이미지가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하지만 부여에는 훨씬 더 신비하고 독특한 사회 구조가 있었습니다. 바로 왕이 하늘의 뜻을 받드는 재정일치의 나라였죠. 부여 사람들에게 왕은 단지 정치 지도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늘이 내린 신성한 존재였죠. 왕은 하늘과 땅, 신과 인간을 이어주는 유일한 매개체였으며 사람들은 왕을 통해 하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갔습니다. 그럼 이 신성한 왕권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그 답은 바로 부여의 건국 신화 속에 있습니다. 부여의 시조 동명왕은 해모수라는 하늘의 신과 강의 신녀 유아의 아들로 태어났죠. 하늘의 아들, 천손으로 불린 동명왕은 이 세상에 내려와 부여 왕국을 세웠고 이후 모든 부여 왕들은 하늘의 혈통을 이어받아 그 권위를 인정받았습니다. 왕의 신성함은 부여의 가장 큰 축제인 영고에서 가장 잘 드러났습니다. 영고는 하늘에 제사를 올리는 축제로 매년 12월 부여 전체가 이 축제를 위해 모였죠. 왕은 이때 제사의 중심에 서서 하늘의 기도를 올리고 모든 백성들은 왕의 모습을 보며 하늘의 뜻을 느꼈습니다. 축제 기간 동안에는 전쟁도 중지되고 죄수들도 풀려났으니 왕의 신성한 권위가 얼마나 절대적이었는지 상상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런 강력한 왕권을 가진 부여는 독재적이었을까요? 놀랍게도 부여는 철저하게 균형 잡힌 권력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출도라는 독특한 행정 시스템이었죠. 부여는 영토를 동, 서, 남, 북 4지역으로 나누고 각 지역마다 마가, 우가, 구가, 저가라는 4명의 강력한 귀족이 다스렸습니다. 이 귀족들은 각 지역의 행정, 군사, 경제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며 왕을 보좌했고 왕은 이 귀족들과 함께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했습니다. 이 4명의 귀족은 각각 말, 소, 개, 돼지를 상징하는 부족 출신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들의 협조 없이는 왕도 마음대로 정치를 펼칠 수 없었습니다. 마치 현대의 국회나 장관들과 비슷한 역할이었죠. 따라서 왕은 신성한 존재였지만 현실적인 권력의 운영은 이들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부여의 이런 시스템이 후에 고구려와 백제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입니다. 고구려의 귀족회의나 백제의 오부행정도 바로 이 사출도 제도를 계승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여 사회가 이렇게 견고한 재정일치 체제를 유지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당시 만주 벌판에서 수많은 부족 간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만큼 강력하고 신성한 왕권이 부족의 단결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왕의 권위가 절대적이지 않았다면 아마도 부여는 수많은 부족으로 나뉘어 금세 흩어졌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부여의 왕권이 영원히 강력했던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강력했던 귀족들의 권력이 점점 커지고 왕의 절대적인 신성성에도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죠. 결국 주변 국가의 압박과 내부 갈등으로 인해 부여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부여는 비록 역사 속에서 사라졌지만 하늘로부터 권력을 받은 왕이라는 독특한 정치 이념은 고구려와 백제를 통해 우리 민족의 역사를 오랫동안 지배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역사를 돌아보며 깨닫는 것은 부여가 단지 고대의 작은 왕국이 아니라 한민족의 정치와 사회 구조에 깊은 뿌리를 내린 문명의 시초라는 사실입니다. 하늘의 뜻을 받들어 세상을 다스렸던 나라 부여. 그 신비로운 이야기는 여전히 우리를 매료시키고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